현재 중국의 국제적인 입지가 갈수록 크게 곤란해지고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리더격인 연합, 브릭스에서조차 중국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는 패권을 추구하다가 당장 경제 문제부터 큰 타격이 오게 생겼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헝다 사태에 이어서 현재는 완다그룹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크게 실패한 부동산 부양책을 다시 꺼내들려 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코로나 이후 중국을 3년간 봉쇄해 외국 자본을 모두 막아버린 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자신들과 경제적 연결고리가 큰 국가인 호주에 결정적인 항복 선언을 금주에 했는데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유럽에서 들려온 한국 소식에 엄청나게 당황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변국에 잘해보자며 손을 내밀고 있는데 결국엔 한국 때문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최근 중국 정부는 호주에 각종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한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많이 쓰는 경제 보복의 방법은 해관을 통해서 수입을 늦추거나 관세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실제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일본의 해산물의 통관이 늦어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해산물 특성상 통관이 늦어지면 상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수산물은 중국의 판매가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호주산 목재는 물론이고 보리 등 주요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왜 이렇게 했으며 그 이후에 유럽에서 나온 한국 소식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우선 최근 호주의 반중 정서는 역대 최악이라고 여길 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여론은 역대 최고로 중국에게 매우 적대적이면서 공격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들어 호주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상상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조차 자체 군사 전문가 패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3년 내 호주와 중국이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한때 호주 수출의 40% 정도를 중국에 의지했던 호주는 2017년부터 둘의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되었는데요. 중국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거액의 중국계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과도한 친중 정책이 펼쳐진다는 고발성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제 호주의 부동산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많은 이들이 시드니 등 주요 도시에 거주하다가 높은 렌트비에 변두리로 밀려나가는 사태도 생긴 것이죠. 또한 중국의 알 수 없는 회사들은 호주의 섬을 구매했고 호주인들의 입장을 제한하는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최근 일본 오키나와 남부의 섬이 중국에 팔려 나갔듯 비슷한 상황은 이미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던 것이죠. 일부 호주 보수 성향 매체들은 중국이 호주를 집어삼킬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중국 유학생이 호주 대학에서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학생들을 집단 구타하는 모습에 호주인은 경악했고, 코로나19 대유행까지 이어지며 반중 정서는 날이 갈수록 커진 모양새입니다. 결국 그 가운데 경제관계도 파탄으로 치달았는데, 호주는 2018년 미국의 요청에 발맞춰 5세대 이동통신 5G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당시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는 코로나 기원이 중국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중국 보복이 본격화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호주산 석탄, 소고기, 와인 등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시켰고, 이는 한국 사드 보복 이상의 강수였죠. 힘들어진 호주 경제계에서는 중국과 관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경제만 보고 중국에 굴종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컸고, 호주는 쿼드와 오커스에 참여하는 등 오히려 반중 노선을 강화하면서 안미 경중 체제에서 친미 반중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결과로는 이제 서서히 호주와 중국 사이에 해빙 모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2년 만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허용하는 등 각종 수입 제한 조치를 풀고 있습니다. 양국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으며 중국은 풍부한 자원을 수입할 것이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호주 역시 당연히 외교적인 면에서 좀 풀어진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호주는 오히려 중국의 자세와는 상관없이 외교 분야는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호주는 203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건조되는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3척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또 2030년 중반까지 2척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갖습니다. 앤서니 앨버지니 호주 총리는 곧 바이든을 만나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프랑스 뒤통수를 때리며 가로챘던 핵 잠수함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핵잠 건조가 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인데, 이는 호주 정부의 요청입니다. 애초에 호주는 모든 방산을 호주에서 생산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 한국 레드백 등에도 그런 걸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팽창하는 중국의 태평양 남하 정책에 예민했으며 당장 바다를 지킬 잠수함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호주에서 건조한다면 기술 이전 등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것이 분명해 미국에서 건조하기로 한 겁니다. 또한 그 공백 사이에는 미국의 잠수함을 배치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호주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그만큼 호주는 중국 때문에 미국 잠수함을 배치하고 일사천리로 핵잠 건조도 미국에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핵잠은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가장 필요한 자원입니다.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전 세계 6번째 핵 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인데요. 중국은 호주의 핵잠 보유를 반대했으며 이것이 핵무기로 연결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반중 노선을 결연히 하며 미국과 오히려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는 국가 내부적으로도 각종 중국색을 배제하고 추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호주는 최근 정부 건물에 설치된 중국산 폐쇄로 TV, CCTV와 영상 기록 장치 등을 모두 철거했으며 필리핀과 남중국해 공동 순찰을 추진하기로 하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영해를 제 집 드나들듯 하는 중국을 함께 견제해주는 국가는 현재 미 해군밖에 없으나 여기에 호주가 힘을 보태면서 중국은 자연스레 위축되는 모습이고 호주의 핵잠까지 등장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국면이라면 중국은 오히려 호주에 대한 보복을 더 심화해야 하는 게 정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호주산 석탄은 2년 만에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호주산 야금용 석탄을 실은 벌크선 매직 이클립스가 이날 아침 중국 철강 생산의 중심지인 남부 광둥 성안구 도시 잔장에 전박했으며 이는 호주 석탄이 대거 중국으로 진입함을 뜻합니다. 또한 비공식적인 무역 규제 속에 당국의 눈치를 보던 중국 내 면화 수입 업체들도 호주산 면화 수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6일 중국 호주 상무장관 간에 2019년 이후 처음 회담이 개최된 뒤 수출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물론 이는 스칸 모리슨 총리가 연임에 실패하고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모양새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회복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이 호주가 필요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실제 이번 석탄 수출은 중국에서 다급하게 호주 측에 석탄 수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며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중국의 공장은 풀가동 중이나 좀 더 퀄리티가 좋은 호주 석탄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어느 때보다 해빙에 들어가길 원했고 정권 교체되자마자 호주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호주는 여러 가지 경제적 손해는 봤겠지만 중국이 훨씬 큰 피해를 상대적으로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그 와중에 중국은 호주의 철광석만큼은 계속 수입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정리해보자면 호주는 여전히 반중 노선을 타고 있고 결국 중국의 경제 보복에서 승자가 된 셈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호주와 서서히 화해를 했지만 유럽에서 들려온 한국 관련 청천벽력 소식에 놀라게 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올인하기로 한 유럽의 배터리가 사실상 한국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배터리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유럽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CATL은 헝가리 등의 유럽 최대 규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있으며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유럽의 수요가 제한되어 있고 한국의 선점 효과 때문에 크게 효과를 못 본다는 겁니다. 또한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한국의 배터리를 선호하는 것도 중국이 부진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독일 3사 등은 미국에 수출을 해야 하는데 IRA 요건에 부적합한 중국제를 굳이 택하겠냐는 겁니다. 결국 중국은 이런 상황이 잘 안 이루어지자 한국에 최근 3개월 동안 5조 원 투자 의사를 밝혔는데요. 한국 배터리 공장에 투자하고 한국을 통해서 미국의 배터리를 수출해보겠다는 심산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4개월 동안 중국 기업들과 한국의 파트너들은 한국 내 5개의 배터리 공장 신설에 5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새만금 개발청 관계자들은 최소한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제작돼 미국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이렇게 해서라도 미국의 배터리를 팔아야 하는 입장으로 한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마저 미국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래의 가장 큰 먹거리 중 하나인 2차 전지 시장에서 한국에 크게 당하고 있으며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주변국에 잘해보자면서 연일 손을 내밀고 각종 제재를 해제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에서 한국에 퇴출당하며
오히려 수조 원씩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